신났어. 우리나라 갔으면 큰일 났다고 그럴 텐데. 일부러 주인 던져줘요. 너도 들어가라. You going? 용기가 부족했어. 여기가 시싱 허스트 캐슬 가든이거든요. 정식 명칭이. 그러니까 영국 켄트라고 하는 지방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온 곳이 영국 켄트고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그 말은 딱 맞는 것 같아요. 영국식 정원의 정수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또 시적인 감성과 디자인이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만들어진 거는 1930년대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전쟁이 1950년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6.25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상황에서 20년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100년이 좀 넘었죠. 그렇죠. 100년이 좀 넘은 상황이고 이 정원에 본래 만든 사람, 주인인 거죠. 주인이 비타 색필 웨스트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좀 이상하죠? 비타 색필 웨스트, 앞으로 비타라고 얘기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 이 등장하는 이 만든 사람들 얘기가 좀 재밌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비타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남편 이름은 해럴드 니콜슨이라고 하는 부부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부부인데 부부가 아니야. 그 말이 돼요? 부부인데 부부가 아니면 뭐 친구예요,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동반자라는 개념이 좀 그런데 이 비타가 동성연애자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랑 사랑에 빠졌느냐면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 얘기 조금 뒤에 할게요. 일단 이 시싱 허스트 캐슬 가든의 매력 포인트를 보자면 먼저 화이트 가든을 봐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흰색 꽃만을 사용해서 이 독특한 그 분위기를 만든 테마 정원으로 유명하고요. 은색, 회색, 흰색 뭐 요런 색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구성이 돼서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그 비타의 가장 야심찬 디자인이라고 해요. 정원 예술의 아이콘이 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원이라고 하는 거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타워 전망대가 있는데 중세시대의 탑이에요. 정원을 내려다볼 수 있게끔 아예 제일 위쪽으로 잡고 이 여기에 시싱 허스트에서 포토존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얘기가 돼가고 있는 곳이고요. 이곳이 비타가 글 쓰는 공간으로 썼다고 얘기를 해요. 뭔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으로 사용이 됐다고 하고요. 이 정원의 가장 큰 장점이고 특징인 게 뭐냐면 조형적으로 꾸며진 부분과 또 자연적으로 꾸며진 부분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거. 남편인 해럴드 같은 경우는 이 정형적인 거, 그러니까 조형적인 거를 좋아해서 여기에 구조적이고 대칭적인 레이아웃을 만들었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길이라든가 벽이라든가 울타리, 우리로 치자면 하드웨어인 거죠. 이제 그 하드웨어를 설계를 하고 그리고 비타는 자유분방하고 낭만적인 식재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심는, 그런 방식으로 심는 거를 담당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둘은 정말 쿵짝이 잘 맞았던 거지. 이 부부의 완벽한 협업이 지금 현재 시싱 허스트의 스타일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부분은 이 정원이 사랑의 결과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거는 부부의 사랑이 아니야. 부부의 사랑이 아닌데 왜 부부예요? 이 비타하고 해럴드 같은 경우는 각자의 연인이 있는 열린 결혼을 하고 있었대요. 열린 결혼. 그러면은 그 당시면 꽤 오래된 1930년대면 굉장히 오픈마인드였네요?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늦게 열렸지만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는 중세시대부터 동성연애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어도 그 다들 용인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리스로 넘어가도 그래요. 기원 전으로 내려가도 똑같아요. 그걸 우리나라는
못 받아들인 거고 아직도 그거에 대해 이해 못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저희도 그렇게 편한 개념은 아니에요. 편하지는 않지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워낙에 요즘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프리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 뿐이거든요. 어쨌든 그 부인인 비타 같은 경우는 그 여성 작가 버지니아 울프, 딱 아시죠? 버지니아 울프와 그 깊은 관계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그 버지니아 울프가 이 비타를 모델로 해가지고 올랜도라고 하는 소설을 쓰기도 했어요. 그 올랜도를 보면은 그 내용 자체에 담겨져 있는 게 이 동성연애거든요. 그 오래 사는, 그러니까 영생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지 않는 젊음을 갖고 있는. 그런 좀 느낌이 이렇게 쫙 와닿아요. 그 비타라고 하는 여기 이제 지금 사진에 나오는 뭔가 약간 중성적인 매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버지니아 울프가 좀 반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진정한 부부는 요렇게 커플이 엮어진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법적인 결혼은 헤럴드랑 같이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우정을 바탕으로 평생을 함께 했다고 해요. 약간 우리랑 좀 비슷하다. 그러게요. 이거 살짝이 아니라 많이 비슷한데. 그러게. 아무튼 이 정원이 그 사랑과 동반자의 그 상징이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부부들이 와서 봤을 때 다른 개념으로도 한 번 정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이렇게 동성 연애자는 아니에요. 저희가 동성연애자는 아니에요. 또 그런 줄 알고 또 얘들 동성연애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중성연애. 우리는 둘 다 중성이에요. 저희는 중성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니들은 엄빠만 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튼 이 귀족의 저택 여기에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정원이라고 하는 거는 귀족의 저택을 가지지 못한 여인의 정원에 대한 보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비타가 원래는 그 켄트에 있는 노을이라는 하우스의 상속자였는데 이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 저택을 상속받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 상실감이 뭐 상당했던가 봐요. 그래서 남편이 이거를 만들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잃어버린 귀족 저택에 대한 시적인 복원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좀 어렵기는 하지만 뭔가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상속받지 못했지만 난 귀족 정원처럼 내가 꾸밀 거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영국 사람들이 정원에 대해서 얼만큼 애착을 갖고 있는지가 보이는 대목인 거죠. 그런데 여기가 본래는 감옥이었대요. 혹시 앞쪽에서 봤던 게 그런 건가? 아무튼 감옥 건물이었대. 16세기에 그러니까 16세기라고 한다면 엘리자베스 1세 시절이거든요. 스페인 포로들을 가두는 공간으로 여기가 사용이 됐었다고 하는데 여기가 캐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싱허스트 캐슬이라고 해가지고 성이다라고는 하지만 성은 아니래요. 귀족 영주의 저택의 형태라는 거죠. 성의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감옥이었다. 좀 재밌네. 어쨌든 정원으로 탈바꿈하기 전에는 뭐 폐허나 다름없는 곳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비타하고 헤럴드에 의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변신을 한 거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은 단순한 정원이 아닙니다. 사랑의 흔적, 상실의 복원, 그리고 정원 예술의 상징이에요. 이거 좀 너무 가식적인가? 시싱허스트 캐슬 가든 같은 경우는 한 여인의 감성과 한 남자의 구조적 미학이 완벽히 어우러진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부인인 비타 얘기만 했어요. 헤럴드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헤럴드 같은 경우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직업이 외교관, 작가, 역사학자, 정치인이었었고요. 본래 이란 태생이래요. 페르시아. 이란 태생의 영국 외교관 가문에서 자랐던 사람이라서 부유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겠죠. 옥스퍼드 대학 나와서 일단 외교관을 하다가 작가로 전향을 하고 뭐 이런저런 했는데 파리 강화회의에 1919년 우리나라 파리 강화회의 때 영국 대표단으로 우리나라로 오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헤럴드에 대해서 비타가 한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이 말을 진짜 헤럴드가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였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오, 청님이 만약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나. 많이 섭섭할 것 같은데요. 헤럴드도 꼭 애인이 있었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뭔가 좀 보상이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네. 아무튼 여기 와서 정말 재밌는 얘기들을 하게 됐네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시싱 허스트는 단지 그 비타의 정원이다. 그러니까 비타만을 위한 정원이 아니라 헤럴드라고 하는 인물이 그려낸 예술적 건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헤럴드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원은 단지 식물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방처럼 계획되어져야 한다. 나 이 말 진짜 맞다라고 보는 게요. 영국 정원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것처럼 컸거든요, 애들이.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꾸준히 시간 안에서 다듬고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어느 부분에서는 칼같이 잘라놓은 부분들이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자연스럽게 늘어질 수 있게끔 하면서 시간과 사람의 손길이 같이 이렇게 만져지는, 그러면서 만들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저도 헤럴드의 말에 공감합니다. 이 부부에 대해서 정리한 말도 있는데 우리는 전통적인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깊이 충실했다. 자, 충실합시다. 충성! 여기 와서 느끼는 건데 영국 사람들은 차나 옷이나 이런 거로는 재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 전혀 안 보여요. 별로 의식을 하지 않아요. 의식도 안 하고 어. 아예 그냥 아주 평범하게 그냥 대신- 옷차림이 평범해요. 그치. 근데 대신에 정원 가꾸는 데는 정말 진심이에요. 그냥 진심이 아니라 정원이 모든 거에 척도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어젠가 코츠월드라고 하는 곳에 잠깐 갔었는데 거기에는 바닥에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풀조차도 전부 다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건물 벽이라든가 이런데 그 장식적으로 이렇게 꽃이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걸어놓은 그 컨테이너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매달아 놓는 그런 화초들까지도 그 여러 가지 꽃을, 그 데코레이션을 정말 잘 해놓고요. 제가 어제 인상적으로 봤던 것 중에, 여기에서 인상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차들이 다니는데 가든 디자인이라고 한 차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말하자면 정원 관리 하는 사람들. 그렇죠. 처음에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화로 자리 잡아서 일반 뭐 중산층이든 뭐 다 전체적으로 집 꾸미는 거에 아예 문화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닫혀 있는 거는 아니겠지? 예, 열려 있어요. 여는 거구나. 아, 여는 거네. 와, 또 길이 이렇게 펼쳐져요. 정말 걷고 싶은 길이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또 길이 또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가보죠. 이쪽으로 먼저 갈게요.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 또 하면 되니까. 청님 말대로 여기 의도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무를 심어놨지만 시간이 그걸 자연스럽게 또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내려오면 또 이렇게 연못이 있어요. 어우, 오리가. 뭐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머? 신났어. 우리나라 갔으면 큰일 났다고 그럴 텐데. 일부러 주인 던져줘요. 너도 들어가라. You going? 용기가 부족했어. 비타와 헤럴드 부부는 페트
태태라고 하는 강아지를 같이 키우고 있었거든요. 이 두 사람의 사진 속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 시싱어스트에서는 개들이 자유롭게 정원을 활보하면서 비타와 헤럴드가 산책하거나 글을 쓰거나 정원을 손질할 때도 항상 같이 했다고 하고요. 비타는 특히 이 개와의 시간을 정원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이라고 여겼대요. 그래서 여기가 참 특이한 게 개들을 목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렇게 호수에 빠져서 놀게 놔두더라고요. 정말 강아지들이 행복한 공간 아니에요? 강아지들도 행복한 게 아니라 강아지들이 행복한 공간인 것 같아. 이 드넓은 이 공간을 마음껏 뛰어다니고 또 수영치고 얼마나 좋아. 정말 평화롭다. 이렇게 군데군데 문을 해놓은 게 이게 단순히 사람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양들이 도망갈 때 못 넘게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놀아. 아직도 저쪽도 또 들어가서 또 놀아. 물을 두려워하지 않은가 봐. 쟤들이 진정한 물개요. 이런 길 엄청 좋아하잖아. 내가 이런 길을 정말 사랑하죠. 이런 길은 하루 종일 걷고 있어도 힘들지 않아요. 저는 오늘 여기 하루 종일 여기서 걷고 있어도 절대 지치지 않아요. 에너지를 막 이렇게 뿡뿡 날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뭔 줄 알아? 저기 오리가 얼어붙었어. 아까부터 막 재밌게 얘가 놀려고 왔는데 강아지들이 저쪽에서 막 시끄럽게 하니까 저 오리가 이제 도망을 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럴 수밖에 없지. 저기 자꾸 눈치 봐. 쟤들 언제 가나 언제 가나. 그런데 여기가 지금도 아름답지만 비가 오면 더 아름다울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비가 오면은 뭔가 더 운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정원은 계절을 기억하는 방식이래요. 계절을 기억을 한다. 계절을 기억을 한다. 멋진 말인데 뭔가 가슴으로 와닿는데 해석은 참 좀 어렵네요. 아까 그 물에 빠졌던 강아지가 쫓아왔네? 생각해보니까 목줄을 안 했어 다들. 강아지들이 목줄을 안 했어요. 목줄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자유롭게 주인을 살짝 앞서가면서 이렇게 뒤를 쳐다봐요. 어디쯤 오고 있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목줄을 풀어주고 목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목에다 메고 있잖아요. 야, 강아지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곳이다. 여기가. 고사리 굴락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우리나라는 뜯어먹죠. 이게 독이 있대요. 독이 있는데도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독을 빼서 먹는 재주가 있다고. 그 독을 삭제하고 먹는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양들이 다니는 곳인가 봐요. 근데 이쪽으로 그렇게 가도 되나? 아까도 이러고 들어왔는데. 정원이란 시간을 담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얘기인가 보다. 시간을 담아서 이런 형태가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 뜻이구나. 여기 시간 흐르면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서 시간이 담겨져서 이러한 형태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어머나? 저기 양이 풀을 뜯고 있어요. 네. 양 옆으로 가도 되나 봐. 우리 한번 가볼까? 왜? 찍으면 안 돼? 넌 내가 신기하구나. 안녕? 새끼 양이 엄마 젖을 먹으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는 거야. 여기도 풀이나 먹어 뭐 이런 거 같은데. 니들은 젖 먹을 나이가 아니야. 풀이나 먹어. 저기도 엄마한테 가서 어떻게든 붙어보려고 하는데 엄마들이 젖을 안 주려고 해요. 다 새끼들이 한 마리씩 있나 봐.
진짜 이렇게 보니까 새끼를 하나씩을 다 낳아서 세트처럼 다 있어요. 나무가 낮아요. 청님 한번 걸어가 볼래요? 내 키보다 훨씬 크죠. 아니 그게 아니라 밑으로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가야 돼. 고개를 숙이고 가야 돼.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이게? 나 그렇지 않아도 양똥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양똥이 여기저기 많아서 밟지 않게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양의 공간에 들어왔는데 뭐. 자,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50억짜리 건물을 갖고 싶으신가요? 50억짜리 정원을 갖고 싶으신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 왜냐면 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카페에 앉아서 얘기했으면 50억짜리 건물일 텐데 지금 여기를 봤어요. 그 상황 안에서는 굉장히 대답하기 힘든 질문일 것 같아. 그렇죠. 왜냐면은 자본주의 세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일단은 50억이면 수익이 생겨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거가 깔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있으면 소득이 안 생기잖아요. 자연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고민인데요. 난 그래도 50억짜리 건물을 갖겠어. 이 공간 안에 들어와 보지 않은 이상은 사실은 이 느낌이 잘 모르실 거예요. 어디든 산 높은데 좋은데 가도 이렇게 사진으로 찍거나 영상으로 찍어놔도 그 느낌이 다 안 살잖아요. 그죠. 딱 그런 정말 자세히 보여. 진짜 이 느낌까지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정말 나 같은 사람들 감성이다. 한 번쯤은 꿈꿔왔을 알프스 그 언덕에. 그렇지. 언덕에. 이 나무들은 처음에 시싱허스트가 조성되기 전부터 있었던 나무들이겠죠. 그렇죠. 적어도 400년? 400년 이상 된 것 같은 그런 나무들이거든요. 시간을 담았네요. 정원이란 시간을 담는 방식이다. 여기 왠지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나 잡아봐라! 표를 보여줘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로즈 가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로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영국식 가든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공이 장미인 뿐이지 장미만 심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다들 보면 그거랑 어울릴 만한 것들을 다 심어놓는데 유난히 보라색이 눈에 많이 띄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면 보라색 꽃들이 많이 보여요. 맞아요. 모든 정원이 다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싱허스트 와서 느낀 거는 계획돼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건물과 자연이 같이 어우러져서 주는 아름다움이 크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3이더라. 근데 그 중에 하나 1은 자연이고 1은 이런 건물이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자연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각을 딱딱 쳐놓은 거죠. 이게 헤럴드. 그리고 그 안에 자유로운 느낌의 이렇게 심어져 있는 꽃들. 이게 비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 두 개가 잘 어울리는 거죠. 이렇게. 하모니가 잘 맞아요. 그래서 하모니가 잘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 페라고늄 있잖아요. K 제라늄이니 뭐 러시아 제라늄이니 다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다워요. 그런데 트로 제라늄이라고 얘기하는 정원에 그냥 심어져 있는 제라늄이 진짜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게 있음으로써 정원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느낌. 그게 있어요. 이렇게 제라늄들이 쭉 꽃이 펴 있으면 훨씬 더 풍성해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I was talking away and, with my back to the door, and the coach load slipped in quietly. But fortunately, no one caught me. The chances of this catching a light is pretty remote. Won't be long.
This used to be the entrance to the house, so you can see the first courtyard there. That is the reason. Then you'd be standing here and looking out over there. 우리가 있는 곳은 여기. 드디어 전망대 도착. 전망대에서 바라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들어왔던 입구고요.
사랑 이야기가 아주 여기 묻어있는.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우정 이야기 아니야? 우정 이야기지. 우정 이야기. 정원을 가꿀 때는 어떤 사랑하면서 가꿨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 그렇네. 그냥 그렇게 봅시다. 정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뭉쳐진 두 사람의 우정 이야기, 우정 부부 이야기. 우리 내일 또 봐요.